예, 정규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진짜 경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 경제 댓글쇼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명지대 산업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야구 모자를 쓰시고 야구복을 입으셨어요. 아, 예,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아주 된통 걸려서 예, 어젯밤에 끙끙 앓다가 네, 조금 뭐랄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머리도 제대로 못 감아서 이렇게 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우리 김영정 앵커님도 목소리가 안 좋으시던데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감기는 아니고 좀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 예. 아, 그래서 야구 때문에 쓰신 게 아니고, 예, 예. 예. 뭐 응원하는 프로야구 팀이 있으세요? 전 LG 트윈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LG 트윈스 성적은 올해는 3등. 그래도 어. 만족합니다. 예. 저희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해서 예. 저희가 기아 타이거즈 그 감독님을 한번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오. 예. 기아를 응원하셨으면 더 반가웠을 텐데. 뭐 그래도 야구 좋아하니까요. 뭐 네. 혹시 저도 시간 나면 놀러 와도 되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그 한 주간 국내 주요 경제 일정들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경제 일정 중에 중요한 게 좀 많았는데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 구인 이직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을 찾고 예. 예, 옮겨가고 뭐 그런 건수잖아요. 네. 이 건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네. 그럼 이게 노동시장이 좀 냉각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네. 경기에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하는 음. 거고 경기가 뭐랄까 선순환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 네. 그런데 이 구인 이직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분명 경기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맞고요. 특히 연말이 돼가면 없었던 서비스 수요까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뭐 특수도 소식이 기대하면서 좀 특히 구인 건수는 늘어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줄어들어갔다고 하니까 별로 바람직한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는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2.8%. 이게 뭐 시장 전망치보다 좀 낮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올해 목표가 2.4%고 그보다도 훨씬 낮을 거라고 하니까 네, 미국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미국이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국민 소득도 높고 네. 등치가 큰 나라인데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더 낮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마저도 높다라는 건 참 부럽기 그지없고요. 네. 뭐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무조건 옳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네. 뭐 하여튼 미국은 왜 이런가요라고 저한테 누가 물어보시면 네. 저는 두 가지를 일단 얘기해요. 우리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미국은 한국과 달라요. 네. 천재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굉장히 역량이 높아져서 예. 그걸 가지고 바닥이 탄탄한 그런 국가도 있는 반면 예. 대표적으로 북유럽의 그런 국가들 중 그렇죠. 하나죠. 그런데 비즈니스 할 수 있게 예. 다 풀어줘요. 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실, 일자리, 성과 이걸로 국가를 돌려가는 형태가 있는데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수백조 매출을 올려버린다. 그렇죠. 예. 미국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동차 경쟁력 없는 국가잖아 했는데 네. 또 S급 인재가 이렇게 나타나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으로 가장 비싼 회사 하나 덜컥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동하는 국가고요. 음. 그런데 거기다 하나가 더 있는 게 예. 미국은 국가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면 여기서 누구도 공급해도 되고요. 예. 누구도 소비하셔도 됩니다. 예. 그 플랫폼 그 만든 사람 제가 다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만든 사람이 다 공급한 건 홈페이지고. 네. 그런데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플랫폼이라는 게 그 네. 엄청난 시장과 엄청난 자금 이거를 쓸 사람들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 제안하세요. 저희가 지원할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일론 머스크 말씀 예. 주셨지만 일론 머스크도 정확히 말하면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아공에서 태어나고 예.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1, 2등을 다투는 젠슨 왕도 대만 출신이에요. 예.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당대 자기가 미국에 와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가 미국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국에서 가능할 것이냐.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대만의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나 사업하겠다. 남아공의 친구가 하나 와서 나 여기서 자동차 사업 해보겠다. 네. 우린 그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이 어찌게 보면 걸어가는 우리가 선택한 길은 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불허하면 안 되는 거다. 우린 다른 걸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그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관련 지표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네. 뭐 최근에 여러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죠? 예, 그럼요. 예, 이것까지 뭐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지만 연준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인 구직 건수는 줄어들고 예. 경제 성장률 수치도 전망치보다는 하회하고 이럴 줄 어떻게 알고 예. 미리 예. 비컷을 했는지. 그렇죠. 야, 이 사람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한은도 예. 뭔가 좀 이제 추가적인 지표, 연준 같이 뭔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론 예. 좀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경제 관련한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다음 주에 미국 대선. 네. 예, 이 대선 결과가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일 후에 또 미국 FOMC 회의가 있어요. 네. 여기서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또 낮추겠죠. 낮추겠죠? 지금 상황이 낮춰도 예. 되는 분위기니까. 예. 네. 근데 또 비컷일 거냐 아닐 거냐. 뭐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회의했을 때 연중에 2단계 더 내린다는 식으로 예. 발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럼 뭐 하나 정도 더 낮추고 한 번 회의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예, 한 번 더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교수님의 전망대로 될지 한번 다음 네. 주에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간 국내 주요 경제 일정을 살펴봤고요. 예, 오늘 준비한 주제는 비트코인인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 비트코인이 다시 1억 원을 돌파했어요. 네. 예, 한 6개월 정도 만에 1억 원을 다시 돌파를 한 건데 이제 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죠?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한 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약집 역할을 하는 예. 정강 정책에 예.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공약집에 넣으셨어요. 어. 뭘 넣느냐? 첫 번째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겠다. 채굴 권리. 예. 그동안 권리가 없었어요? 그동안 사실 민주당이라든가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전기 수급도 불안전하다는 전망도 많고 예. 그리고 지금 지구 환경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코인 채굴하려고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전기 엄청 쓰죠. 그렇죠. 바로 그것들을 문제시 여겼거든요. 그걸 문제시 여겼다는 건 어느 순간인가는 그러면 코인 체결하려고 전기 왕창 쓰는 거 네.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트럼프 대통령은 난 나하고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채굴할 권리를 보장해 줄게. 이거를 공약에 명시해 놓으셨어요. 앞으로도 걱정 말고 채굴해라. 네. 그다음 두 번째 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뭐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어떤 기능을 뭐랄까요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연준에서 CBDC라고 해서 연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나와버리면 예. 비트코인의 위상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 공약집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연준에서 CBDC라고 불리우는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다. 연준이 하는 일을 대통령이 모두 지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는 쓰지 네. 못하고 반대한다. 이렇게만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걱정 말고 비트코인 투자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비트코인을 좀 더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정상화하는데 내가 많은 뭐랄까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분들 중에 일부는 야 드디어 공신력을 왕창 부여하는 상황이 생겨버렸네. 그리고 해리스도 이 비트코인이라는데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을 무시는 못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니까 본인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들을 유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론 공약집에는 뭐 특별한 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민주당은. 그렇지만 엄청 우호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물 들어오겠는데 하고 슬슬 특히 공약지까지 넣었던 트럼프가 약간 뭐 지금
좀 우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네. 전망하는 사람들 때문인지 네. 다시 1억이 넘었고 뭐 적지 않은 주변에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예. 미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결과 보고 투자한다. 네. 그런 예. 게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선반영된 매물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뭐 한 1, 2개월 안에 네. 또 1억 5천까지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동안은 그 해리스와 트럼프의 초박빙 상태였기 때문에 좀 관망하던 분들도 네. 트럼프 우세하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투자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만에 하나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전처럼 규제하거나 하려고 하진 않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약의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막 오르던 상승세가 확 꺾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급박하게 급격하.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너무 안 좋아서 끊겼어요. 예. 예. 잠깐만요. 왜 아예 끊겼다고요? 지금 됐습니다. 예. 지금 뭐 인터넷 사정인지 유튜브 사정인지 방송이 잠깐 끊겼다가 다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송이 나가고 있나요? 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비트코인 다시 상승에 꺾일 거냐,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같은 지속적인 상승세는 당분간은 주춤할 겁니다. 왜냐하면 해리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요. 원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리스의 성향을 부통령 됐었을 땐 부통령은 원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해리스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어느 쪽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를 볼 때는 예. 오히려 본인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었을 때 예. 그때 어디다 표를 던졌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해리스가 그때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었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의외로 친환경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 좀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네. 나프타 네. 저기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유무역 협정 예. 이거 들어엎어야 된다. 이거 미국이 불리해. 다시 만들어서 뭐 USMCA인가 그거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USMCA라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세 개의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해리스가 가장 중요시 여길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졌던 노동권의 강화. 예. 거긴 그게 좀 대거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 새로 개정되는 예. 내용에 대해선. 그런데 그거에 최종 개정하는데 상원의원 10명 중에 아마 유일하게 난 여기다 난 동의 안 하겠다 하면서 마지막에 비토 놓은 게 해리스인데 왜요? 노동과 관련돼서 이슈 제기했던 건 반영이 돼 있었는데 네. 뭐가 빠졌냐면 친환경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는 네. 친환경과 노동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었을 때 친환경에 훨씬 더 중요도를 여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다들 짐작을 해요. 예.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은. 예. 그래서 앞으로도 해리스가 이제 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본인 목소리를 낼 때는 예. 친환경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건 네. 전기 잡아먹는 하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어찌 보면 직접적인 효용이 없는 것에 전기를 쓴다? 나 그거 용납 못한다. 네. 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요.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네. 지금 1억 이상 올라가고 1억 1천, 1억 2천 이렇게 네. 계속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네. 잠시 소강 상태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트럼프는 예. 어떤 입장이냐면 네. 유세 중에도 이걸 얘기를 했는데 요즘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싸게 채굴하는 방법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전력 수급이 네. 날씨 등으로 인해서 불안정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딱 봤더니 지금은 이 신재생 에너지로 풀리 가동되는데 네. 전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때 잉여 전력이 있잖아요. 예. 그걸 바탕으로 코인을 채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코인을 채굴하고 하는데 트럼프는 네. 난 그거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한다. 채굴해. 네. 내가 더 지원할게.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해리스는 그거에 대해서도 반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렇게 분위기가 나눠지다 보니까 네.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네.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분위기 달라질 수 있다. 지금 그럼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 대선 당일에 거의 도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냥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래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네. 계시고 네. 그다음에 그 당선이 누가 됐느냐를 보고 미국인처럼 네. 트럼프 됐네. 그럼 코인 좀 더 사보자. 어. 그러면 한두 달 안에 뭐 10%든 20%든 뭐 5%든 네.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투자하시는 거 괜찮고요. 그냥 미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트럼프가 되겠지. 내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봤는데 네. 그럴 것 같아. 내 왕창 넣자. 저는 뭐 그렇게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과거에도 뭐 8천만 원 갔다가 2천만 원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네. 또 올해도 1억 원 돌파했었지만 그게 뭐 7천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이게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을까요? 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슬쩍 언급하고 네. 자세히 언급을 못 드렸는데 네. 요즘 제 주변에 코인으로 정말 큰 돈을 버는 분들은 네. 비트코인이 1억에서 1억 5천, 2억, 3억 간다고 대세 상승을 예측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네. 어떤 박스권 안에서 네. 한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싸졌을 때 샀다가 네. 조금 비싸지면 다시 팔고 네. 다시 싸지면 또 네. 샀다가 네. 조금 비싸지면 다시 팔고 네. 이거를 본인이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매매로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24시간 가동되고 네. 365일 가동되니까 네. 그 변동이 더 자주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식 시장이나 우리가 다른 뭐 채권 시장보다도 코인의 특성이 원래 변동폭이 큰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에서 변동되는 그 흐름만 잘 추종해서 그걸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꽤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거둬요.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아예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회사를 차리고 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왜 일본에 차요? 우리나라는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코인에 운용해주는 자산운용사는 불법이거든요. 근데 일본에선 다른 사람들 돈을 모아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신 투자해주는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설립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제일 좋아하는 니즈는 네. 박스권에서 변동이 있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쭉 올라가면 네.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고수들은 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네. 제도권으로 트럼프가 이걸 편입시킨다? 네. 그러면 변동폭은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네. 안정화되고. 뭔가 안정화가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과연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걸 바라는 걸까라고 했었을 때 일부는 안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코인 시장에 기대하는 거는 주식 시장 같은 안정감이 아니에요. 네. 안정감이 필요하면 주식에 투자했죠. 코인 불안해요. 그런데 난 그 불안감 안고 한번 올랐을 때 대박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심리로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다른 니즈가 있어서 거기에 투자하는 건데 그걸 트럼프가 정상화시키겠다, 제도화해주겠다 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나더 주식시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어나더 주식시장에서 이 지금 같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변동폭은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고 물론 안정감이 생겼으니 완만한 상승은 이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런 투자 방법으로 뭐라고 할까요?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관심 두면 되지만 변동성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 비트코인이 해리스가 된다고 하면 주춤할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면 또 얼마까지 오를지 모른다는 분들도 있어요. 뭐 5배 오를 거라는 분들도 있고 2배 오른다는 분들도 있고 교수님은 얼마나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1억 5천까지는 갈 것 같고요. 1억 5천.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네. 본인이 말한 그 내용을 네. 조기에 다 입안하기 위한 노력을 해준다면요. 근데 그분은 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분이라서 또 천천히 하시거나 그러면 1억 5천까지 못 가겠죠. 근데 일단 당선된 것만으로도 한 1억 5천에서 1억 사이, 한 1억 2,500 근처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행보를 몇 개만 보이면 바로 1억 5천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트럼프도 좀 사놓지 않았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이 비트코인에. 네. 미리 자기가 사놓고 네. 그걸 띄울 수 있는 호재를 만들어 버려도
이거는 주식시장처럼 관리 감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만약에 트럼프가 네. 정말 투자자로서 네. 그런 얄팍한 생각마저 했다면 네. 그러면 진짜 이거 초반에 2억까지도 가겠네요. 나 선거하느냐고 돈 많이 썼다. 네. 내가 이걸로 벌충해야지 해버리면 야 그럼 진짜 2억 가겠네. 근데 이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암호화폐라는 네. 게 가상자산이 게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 다른 건 비트코인만큼 그렇게 막 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모티브가 돼서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반으로 우리는 이더리움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와 연동된 이더리움 코인을 발행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근데 초반에는 저도 네. 비트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늘 지적받은 게 실체가 없다는 네. 지적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더리움은 정말 탑 티어의 엔지니어가 들러붙어가지고 이더리움의 가치를 실존적 가치와 네. 실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막 붙여가기 시작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견실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지향하는 생태계가 네. 이렇게 크게 각광받거나 선호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는 서비스 베이스드 코인이니 네. 그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외면받으면 당연히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이냐? 네. 그런 서비스에 기반한 코인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늘 이게 무슨 실존적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네. 거고 그리고 그걸 관리하거나 발행하는 명확한 회사나 주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역설적인데 예, 비트코인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게 오히려 비트코인 가치를 높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다른 코인들을 봤더니 다 누가 장난질을 치더라는 거예요. 테라 루나도 마찬가지고 예. 요만큼만 발행해서 예. 다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지네들이 먼저 발행한 거 다 가져가 버리고 지네들끼리 먼저 정보 공유해서 샀다 팔았다 하고 예. 이게 뭐냐. 차라리 옛날 거고 시스템도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윈도우 쓰는 게 아니라 도스 쓰는 기분인데 예. 그래도 비트코인은 누가 장난질을 안 치지 않느냐. 그럼 차라리 비트코인이 신뢰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지금 누가 가장 많이 쓰냐 하면 예. 송금을 하는데 예. 그 송금을 추적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 입금을 받았는데 그 입금이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해커들에게 지급할 예. 때도 이걸 썼고요. 테러리스트들에게도 일부 이걸로 지급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마약 거래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음성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결제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음성적인 데서는 이걸 쓰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실증적, 실존적 그리고 실제적인 가치가 있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선 이게 공신력이 부여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되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의 미래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게 친환경 관련한 이슈, 그 다음에 AI 관련한 이슈,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친환경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AI 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요, AI 산업이 지금처럼 너무 가파른 속도로 부스트를 켜가면서 진화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이 AI 시장은 어느 나라와 어느 기업들이 다 가져갈까요? 미국, 중국이겠죠? 그렇죠. 중국은 아마 자국 시장 중심으로 AI 판도는 수성을 할 것 같고 전 세계 대부분은 아마 미국 중심으로 편제가 될 거예요. 그럼 미국 빅테크 중심들로 이게 AI 판이 다 짜이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디지털 산업이 점점 발달할 때마다 매달 내는 돈들이 조금씩 늘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인터넷 설치 안 되는 집도 많았는데 이젠 인터넷 설치 안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고요. 인터넷 요금 맨날 내죠. 그다음에 휴대폰 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무조건 이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OTT마저도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 2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도 하나씩 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편의를 많이 죽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퍼플렉시트 쓰는데 이거 쓰기 시작하니까 네. 안 쓸 수가 없어요. 훨씬 편해져요. 제 리서치하는 시간을 줄여요. 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뭔가 일반적인 생활까지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소수 빅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우리가 더 많은 걸 부탁하게 되고 그 인공지능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 예. 그 인공지능만 더 비대하게 발달하고 걔가 더 많은 걸 알게 돼 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다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선 그런 인공지능 생태계 못 만들고 매달 네. 준 조세처럼 돈만 나가고. 미국 빅테크 기업에게 달러로 예. 뭐 얼마 낼까요? 5불일지 뭐 10불일지 100불일지 어.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챗GPT만 해도 월 뭐 3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달러 벌어와야 될 돈이 네.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예. 챗GPT 계속 쓰고 퍼플렉시트나 뭐 시리 뭐 계속 써야 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깰 수 있느냐? 만약에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부스트를 키고 발달하지 않고 네. 뭔가 조금 완만한 속도로 발달하게 되면 예. 이 인공지능 생태계의 분권화를 추진해 볼 수가 있어요. 중앙 집권화가 아닌 빅테크 네.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네. 구조가 아닌 분권화를 추진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분권화는 뭘로 추진이 가능하냐면 이 블록체인 기반한 암호화폐와 결부된 인공지능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가능해요. 어려워지네요.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예. 내가 제공해주는 내 개인 데이터들이 돈과 똑같아요. 그래서 돈으로 맞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도 우리가 동의합니다 막 약관 네. 누르고 뭔가 서비스 가입하잖아요. 너 어차피 나 아니면 대안 없잖아. 나 아니면 구글이고 구글 아니면 뭐 MS고 한데 그거 우리 다 똑같아. 그러니까 너 무조건 네 데이터는 우리한테 주는 걸로 해야 이 서비스 쓸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데이터는 다 주면서 한 푼도 못 받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예. 어떤 회사가 하나 나왔어요. 예. 근데 그 회사는 뭐라고 했냐면 소비 행태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저에게 연동시켜 주세요. 신용카드 결제 금액과 계좌 정보와 이런 것들 저에게 따로 연동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금융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텐데 그 금융 인공지능이 돈을 벌게 되면 네. 뭐 금융 상품을 새로 만들거나 광고를 또 유치해서 네. 제한테 뿌려준다든가 네. 할 때 그때 뭔가 그 데이터 주셨으니까 네. 리워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 근데 그 리워드를 뭘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면 이 회사 남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요 생태계에서 뛰어노는 사람들 간에 코인을 발행하겠다. 그래서 그걸로 코인을 드릴 테니 예. 그걸 바탕으로 유용하게 쓰셔라. 그럼 뭘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제공해주는 부수 서비스 중에요. 개인의 신용등급 평가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박정호 교수가 경골쇼에서 미리 다 얘기 못했던 개인적인 어떤 투자 지침 이런 것들 동영상으로 공개해드립니다. 이런 거 유료 서비스인데 우리 쪽에선 이 코인 뭐 모이면 네. 뭐 이 금융 코인 예. 이거 모으면 공짜로 그걸로 볼 수 있어요. 돈 내시려면 10,000원인데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미국 빅테크 기업에게 다 빨려 들어가야 될 것들이 예. 소소한 분권형 인공지능 생태계들이 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빅테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생태계가 아닌 생태계로 일부는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요즘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소버린 뭐 네. 데이터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민낯과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서버에 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건 이건 우리끼리 관리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게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빨리 커버리면은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고 그렇죠. 적당히 가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잡아가지고 예, 비슷한 서비스를 대신 우리 리워드 주면서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역전해 볼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렇죠. 돈을 준다고 하면 부담이 되니 네. 그리고 또 이게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돈이 좀 덜 들어요. 예.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예.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또 한 가지 고민돼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데이터가 악용되거나 네. 내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돈을 벌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 제가 그동안 신문 칼럼 쓴 거, 저술 활동한 거, KDI 쓸 때 보고서 쓴 거, 논문 쓴 거 이걸 다 모아가지고 예. 챗GPT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그동안 박정호 교수가 했던 모든 저술 활동이야. 이걸 다 넣어줘요.
한글 네. 파일로. 네. 그 다음에 네. 넌 이제 박정호 교수로 빙의를 해. 음. 그래서 네가 박정호 교수 목소리 내가 복제했으니까 그걸로 유튜브 해 하면 돼요. 진짜 제 가치 판단과 유사하게 결론을 내고 저와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비슷해져요. 무서운데. 진짜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 칼럼은 그렇게 네. 써봤어요. 인도에 대한 경제 전망 어때? 원래 모 신문사에 그 원고를 내야 되는데 네. 이거 심심하다. 한번 네. 해볼까? 네. 했어요. 그럴 듯해요. 제가 예전에 어딘가 써놓은 것들 다 발췌해서 그래서 인도 경제는 이렇게 됩니다가 얼추 맞아요. 한 85% 이상. 네. 야 끝내주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악용하면 네. 박정호 교수 거다라고 하면 제가 딱 적발을 할 수가 있지만 네. 딱 빼고 그러니까 박정호 교수가 아니라 방정호 교수라고 하나 네. 만들어서 네. 하면 제게 악용되고 있는 거고 네. 제 걸 활용해서 돈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제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다 확인하고 돌아다니고 언제 다 필터링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제 데이터에는 일종의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이 태그를 붙이는 게 여기다가 코인 같은 걸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블록체인으로 이걸 유통하다 보면 확인이 되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쌓아놓은 데이터들, 내가 축적한 지식재산권이 누군가가 이거를 악용한다고 했었을 때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그걸 본인이 무슨 변리사라든가 변호사 고용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러면 나는 그 생태계 안에서 내 저작물들을 관리하고 거기서 업로드하고 그래서 누가 쓴다면 난 돈을 받고 싶다. 그런 생태계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빅테크에다가 모두 다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시간적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빅테크가 그것까지 여기다 다 붙이고 하면 이미 플랫폼이 돼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뛰어놀면 이걸 할 타이밍 놓쳐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와서 카카오톡 같은 거 만들겠다면 그게 성공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제 초상권이 있어요. 요즘 굉장히 더 걱정 많이 하는 게 딥페이크. 갑자기 내 얼굴 이상한 데 붙여가지고 무슨 야한 영상을 만든다든가 뭐 이상한 데 악용했다. 그러면 나의 뭐 인격이 완전 말살되는 거잖아요. 그걸 초창기에 잡아내야 되는데 제 얼굴과 똑같은 거에 또 블록체인 방식의 코인 형태의 태그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제 영상이 제 얼굴과 똑같은 뭐 저희 생긴 얼굴이 어디 사진 있어요?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게 또 이렇게 악용되는 걸 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분명히 암호화폐의 일정 기술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AI에 접목돼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 더 친환경과 암호화폐가 결부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셨겠지만 아마 금액락 말고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양광 패널로 전력 생산하는 설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딱 봤더니 나한테 전기 쓰는 사람들이 전기를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저기 인공지능 뭔가 큰 서버 돌리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서버 돌리는 회사는 자기가 필요한 전력을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온전히 원자력 발전소도 옆에 짓고 천연가스로 저기 전력 공급받을 수 있는 별도의 파이프라인도 구축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온전히 쓸 전력을 자기 혼자 공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 인공지능을 가동시키는 전력을 각각의 그 전력 생산하는 곳에서 십시일반 제공해 주자. 우리 쪽엔 잉여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쪽에는 또 컴퓨팅 파워도 좀 남아요. 그럼 그걸 제공해서 그 서버가 도는데 일조를 하고 그 대가로 그 AI 코인을 일부 받자. 그럼 이 코인 받아놓은 거는 내가 그 AI 다음 달 구독할 때 돈 안 내고 이걸로 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에 있는 PC, 이 PC들도 전부 다 합치면 슈퍼컴퓨터 같은 성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를 합치면. 그렇죠. 그러니 나는 지금 PC로 유튜브나 보고 있고 여기 CPU는 놀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AI 메인 서버와 연동시켜서 컴퓨팅 파워를 십시일반 도와주는 대신 코인을 받는 거죠. 이번 달엔 내가 컴퓨팅 파워를 많이 빌려줬네. 그러면 난 다음 달에는 아싸 AI 결제 안 해도 되겠다.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AI는 암호화폐와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I가 계속 발달해 가면서 암호화폐가 발달을 할 텐데 그게 비트코인이
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 왜냐면 비트코인 좀 옛날 기술이잖아요.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똑같거든요. 빅테크 기업에게 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준 거나 네. 뭐 그래도 국내 기업이지만 네. 네이버나 카카오에게 줬다. 네. 그래도 찝찝하다고 생각하는 큰 차이 사람이 없죠, 있겠죠. 사실. 네. 네. 쿠팡에게 줬다. 네. 얘네들 내 소비 패턴 다 알고 나한테 이상한 소비 부추기는 거 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처럼 아무 주인이 없는 생태계에 편제시켜서 운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나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뢰가 있고 공신력이 있다고 네. 생각하니까 이미 네.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건 돈 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가 얼마 가지고 있는 뭐 그 채굴자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그런 생태계를 만들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워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비트코인이 초기 나와서 좀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네. 좀 더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 가진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트코인 이미 사신 분들이나 트럼프가 되면 좋겠다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돈이 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증시에선 돈이 그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원래 제가 주력하는 부분이 미래 신산업 육성하는 게 제 네. 전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5만 가지 산업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원래 경제학자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드리면 네. 중요한 맥락을 해주셨어요.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네. 합치면 그 파이는 정해져 있죠. 네. 근데 그 파이 정해진 거에 제3의 시장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네. 코인 시장이. 네. 만약에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없어졌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 돈들 다 어디로 왔을까요? 주식으로 가든지 주식으로 뭐 왔죠. 부동산을 가든지 했겠죠. 부동산으로 오거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장 전체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원래 있는 시장 규모를 나눠 먹는 거다라는 지적을 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코인 시장이 뭔가 새로운 어떤 투자 문화를 조성해서 원래 투자로 들어올 돈이 아니라 네. 뭐 어떻게 할까요? 장독대에 묻어놓을 돈이 네. 다 나오기 시작했다가 아니고 네. 아 내가 주식에 다 넣었는데 이제 코인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장에서 돈을 투자를 하는 거는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돈이 어쨌든 기업체로 들어가고 그 기업체는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IT 기업도 키우고 반도체 기업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에 그걸 투자를 해버리면은 그 돈은 그냥 거기 묶여 있는 거고 네. 예, 우리 산업을 정말 키우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예, 우리 경제에는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아직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게 무슨 긍정성이 있느냐라는 네. 의구심이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좀 전에 AI와 접목된 것들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도 쉐어하면서 그걸 코인으로 지급받고 컴퓨팅 파워도 쉐어하고 코인으로 지급받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도 서비스를 붙여서 시도하고 있는 예.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되기 시작하는 게 한두 개 생기면 이제 기여하는 게 생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기술이에요. 기술이라는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써보자, 네. 어떻게 사용해보자 해서 밸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이런 실체가 없는 기술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접목되느냐에 따라서 예. 완전히 다른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도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거 아무 실존적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라고 얘기하시면 아 당분간 그러면 이분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안 하셨구나 초반에 하고 예.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고요. 예. 지금은 적어도 아무 실존적인 어떤 밸류가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전에는 그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 파동하고 비교를 해서 그때는 그래도 튤립 뿌리라도 있었지 이거는 그 튤립 뿌리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이 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실제 가치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나요? 네. 튤립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기술력이나 그 당시 산업의 풍토상 예. 튤립 이상으로 그걸 쓰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튤립을 우리나라에서 키웠다면 네. 동의보감에 한약재료도 썼겠지만 거긴 관상용 튤립 말고는 네, 없었을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거는 진짜 투기 그리고 과열 이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정말 많았던 대상인데 예.
비트코인이나 네. 기타 암호화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에 연동될 수도 있고 컴퓨팅 파워에 연동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데이터가 오남용되는 걸 방지하는 사이버 보안에 연동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외국에 송금할 때 네. 이건 정말 내가 나의 그 어떤 지출 내역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하는 어떤 조세 우회제도 이런 걸로 활용된다면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실질적 가치가 점점 쓰여지는 그 누군가에게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미중 간의 지금 무역 갈등이 높아지면서 예. 그 맥락 속에서 관세 부과도 높아지잖아요. 예. 근데 관세 부과 중에 특정 품목 같은 경우는 예. 비트코인으로 결제받는 걸로 해서 관세를 피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두 대선 후보가 네. 아주 벼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건 넘어올 때 네. 800불 이하의 아주 소소한 물건 네. 있잖아요. 그럼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어. 이건 뚜껑 열어가지고 이거 지금 관세 빼줬네요. 네. 이거 부가세 하면서 그 소상공인에게 청구하고 하는 게 네. 업무만 많지. 그래서 받은 네. 관세가 얼마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아예 미소 규정이라고 해서 청구를 안 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지금 불법적인 행태가 만연돼 있냐면 그 800불 이하의 관세 면제 품목 안에 네. 펜타닐이라는 아. 신종 마약이 네. 그 펜타닐이 사실 대부분 원료가 중국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미국 정부가 확인을 했어요. 어.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과세를 때리겠다. 네. 아, 저 과세가 아니라 그걸 추적하겠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거 물건 산 사람은 펜타닐을 불법적으로 산 그 사람이고 네. 그러면 그 계좌 추적하면 누가 이런 식으로 펜타닐을 그동안 사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걸 계좌가 오픈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결제하고 펜타닐을 그런 식으로 운송시킬 수도 있겠죠. 어딘가로. 예. 그런 식의 뭐라 할까요? 또 지급 수단으로 미중 간의 갈등에서 또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밸류가 있는 거죠. 네. 네.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뭐 암호화폐니 가상화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대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저기 그 불법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서는 돈을 대신하는 걸로 조금 작용을 하지만 지금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치 저장 수단과 뭐 하나의 어떤 투자의 매개 수단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야 이게 또 기술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진화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게 만드는 요소로 바뀐 네. 거죠. 아직은- 그래서 저는 튤립보다는 네. 비트코인이 훨씬 더 뭔가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네. 예, 아직도 뭐 초창기라서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뭐 다음 주에 있을 대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동안 등락폭도 굉장히 컸고 네. 투자하려고 해도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분들한테 뭐 유의사항이나 팁 같은 걸 좀 주신다면요.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학습하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반감기 모습이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통상적으로 반감기에 진입하고 나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시세가 10배, 뭐 100배도 네, 쭉 올랐다, 올랐다. 이런 예.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것마저도 안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전에 미리 선반영이 많이 돼버렸고 정작 반감기 되고 나서 대세 상승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왜? 이게 예측이 되니까 또 대응을 해버린 거죠. 예. 그러면 이 코인 시장도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주도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막연하게 비트코인 그냥 사볼까? 예전에는 그렇게 투자한 예. 사람 많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해서 팔자를 고친 사람도 있어요. 왜 샀어? 그냥 나는 그냥 내 인생 한번 걸어봤어. 그래서 진짜 억 단위의 돈을 비트코인이 이렇게 그 다들 주목받지 않을 때 넣은 사람인데 야수의 심장이네요. 네, 야수의 심장으로 난 진짜 이 억 단위의 돈은 네. 뭐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다 띄었다 이렇게 생각한 마음으로 넣었다라고 한 건데 이야. 세상에 그게 지금 몇백억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넣은 사람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뭔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예. 너무나도 다들 영민해졌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뭐랄까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장은 결코 아니다. 네. 이제는 정말로 잘 알아보고
그렇죠.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예. 그 다른 코인들 중에는 막 하루아침에 100배 오르고 막 그런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 알트코인들이 그렇죠. 예. 예. 근데 알트코인은 뭐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쫄보 투자자로서 그 뒤에 어떤 사기꾼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알트코인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모 알트코인이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예. 그런데 그 알트코인 발행할 때 누가 있었냐 하면 방송 작가 하나가 껴 있더라고요. 예. 초기 발행 작가 예. 하는 사람들 중에 방송 작가분이 여기 왜 껴 있지? 봤더니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실존이 없으니 예. 코인부터 만들어 놓은 거니 예.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니 예. 이 그럴싸한 그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 소설을 쓰는구나. 소설을 쓰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거를 네. 저도 방송 일을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우연히 들었어요. 어느 작가 알지? 이번에 무슨 코인 뭐 한다는데 박 교수 그거 뭐 들었어? 그래서 그 작가님이 그걸 왜 해? 그거 발행하는 어떤 엔지니어와 이 작가님이 붙어서 그런 걸 하나 만들었대. 작가님 거기서 뭐 하는데?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준대. 그걸 보고 저는 알트코인이 뭐 100배가 오를지 1000배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위험하다. 그런 거에 제가 뭐 제 인생을 걸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거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투자는 다 자기의 판단이에요. 그렇죠. 난 그거 알고도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돈 버시면 되는 거지 뭐. 네. 전 제 생각이고 그분들은 그분 생각대로 하시는 거지. 그렇지만 뭐. 현실은 이렇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럼요. 예, 오늘 비트코인 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주 대선이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커피 나누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실까요? 오늘도 뭐 코인이니까 뭐 또 저랑 다른 생각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고요. 그래도 응원해주신 몽돌님, 네. 아프지 마세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파도 이렇게 저 밤새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드릴까 고민하고 예. 오는데 점점 목소리에 고맙습니다. 힘이 들어가고 회복되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카메라 키면 또 이렇게 또 탄력이 올라오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방송을 좀 길게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저는 SJY님 네. 투자는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생각하고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뭐 많은 분들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유 있는 돈으로 네. 좀 장기 투자하셔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네. 예, 좀 말씀하신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커피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국님께서 도시의 달빛 엔딩곡으로 이분도 틀어달라. 들려주시죠. 예, 수국님 커피를 드리면서 수국님. 도시의 달빛 그 우리 시그널 그 음악을 잠깐 깔면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박정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이 돌고 도는 쳇바퀴 위에서 자판기 커피 한 잔.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